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까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은 저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 괴담 못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뜯겨나갔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팔이 어떻게 뜯겨요?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줄다리기 괴담은 단순 괴담이 아닌 실화였습니다. 네? 실화였어요. 1997년 10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광복절 행사에서 타이베이시와 시 문화재단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800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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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땅이 금세 핏빛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경기가 과열되면서 약 25,000kg의 힘이 발생. 두께 5cm의 나일론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극적 사건이 괴담처럼 퍼져 대만에서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대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5년 독일, 끊어진 밧줄에 맞아
부세 소년 즉사. 2022년 인도네시아 줄다리기 줄에 끌려 여성 사망.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괴담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피해 줄다리기 사고 실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오.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키스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죠. 누구예요? 사실 이 얼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레스큐 N입니다. 짝이야. 흔히 애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니 마네킹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3억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묘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미소 띤 얼굴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네킹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온화한 표정의 실습용 마네킹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약간 뭐 초상권도 있고 어허. 그래서 이 가상으로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러면 실존했던 인물을 저 본 따서 저걸 만든 거예요? 본인 얼굴인가?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만든 사람 얼굴인가? 사실 그녀의 정체는 프랑스 파리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훈련하기 위한 걸로 개발했다 이건가요? 아니, 굳이 왜 훈련용으로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80년경 파리 센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소녀의 익사체가 발견. 당시 시신에 저항흔이 없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던 소녀. 그 미소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소녀의 얼굴에 석고를 발라 마스크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렇게 소녀의 얼굴상은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 불리며 대량 생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그 소녀를 익사한 모나리자라고 지칭하는 등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그 인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허허. 결국 소녀의 얼굴상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60년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으로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아니 뭐 온화한 미소만 봤을 때 몰랐는데 이게 익사한 소녀의 얼굴을 본뜬 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슬프긴 한데 아우 오싹하고 약간 소름 돋던데. 소름 돋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니까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일본 일본어 말이구나.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호호. 와. 저러고 100km로 오른다고 생각해봐. 아,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지런이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어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빨리 거예요?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 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아, 있다고.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사실 피해자잖아. 사고 그렇죠. 피해자.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위로해 드리면 영원히 또 좋은 곳에 가길 바라면서 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시고. 그래서 불금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2023 김효연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끝나지 않는 악몽.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휴가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조세핀. 난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 내 남친 라르스가 신규 항소의 스톡홀름발 모로코행 직항 초특가 비행기표를 찾았거든. 설렘 가득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분명 5시간 뒤면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 손목 시계가 멈췄어. 모든 승객의 시계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한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절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묘한데? 와, 기묘하다.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사실 비행기라는 공간이 폐쇄돼 있고 하늘 위에 있잖아.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의 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떴다는 건 분명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겠죠.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에 조세핀이 불안에 빠질 무렵 분명히 만석이었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일 정도로 승객들이 실종.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조차 마치 마네킹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눈에 초점이 없었고요. 조세핀의 남자친구도 이목구비가 흐려지며 아무 말도 또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마치 조세핀만이 살아있는 듯한 상황.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피트스톱으로 비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분명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잠시 착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운을 빕니다. 조세핀. 기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뭐야? 기묘한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명 이름만 딱 불렀어. 그렇죠. 기장이 어떻게 승객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죠. 그리고 방송에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그럼 한 명만 불렀다는 건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세핀이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땐 화면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들은 모두 과거 게시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마지막으로 다시 또 잠이 오기 시작했어. 부디 일어났을 땐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네. 라며 글을 마셨고요. 아무도 그녀의 끝나지 않는 비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돌아왔겠죠? 못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글이 없는 거겠지? 결말이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섭네.
남양 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건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런 거 이렇게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